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빅스텝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고삐를 당기며 부동산 시장에도 한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진한 증시 속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주가 반등 효과는 미미합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다시 뛸 준비에 나서는 기업들을 집중 조명해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연일 고공행진하는 물가 때문인데요. 다만 경제적 부담으로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이번 달에는 숨고르기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이창용 한은총재의 빅스텝 시사 발언으로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1년 후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를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 대다수도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채권 투자자 등 채권업계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94명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예상했습니다. 미 연준도 이달 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6, 7월 회의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단행을 시사해 한은으로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빅스텝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2000년 이후로 기준금리 결정을 보시면은 빅스텝으로 인하한 적은 있지만 인상한 적은 전무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빅스텝으로 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을 때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빅스텝을 하냐 마냐 이거는 저는 사실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이슈다. 내일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연말 금리 상단이 2.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입니다. 내일 예정돼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한파 우려가 커집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혹은 미 기준금리 인상 예상에 발맞춰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일 정례회의를 개최합니다. 금융권에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1.75%로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이달 초 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고 추가 빅스텝까지 시사한 탓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한국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 등을 고려해 금리를 인상하고 자연스레 시중은행도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시중금리가 인상되면 결국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금융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 선에서 7%까지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이미 높은데 이렇게 대출 금리까지 치솟으면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높은 가격 상승에 좀 젊은 층 연끌수의 경우 부담대 높은 대출 이자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이자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각각 1,682건, 1,43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오늘 기준 5월 매매량 역시 631건으로 지난해 4,901건과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공급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분상제 개편 등 정책 변화와 자재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건설 현장의 어려움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민간 공급이 활발해지면 매매량이 늘어나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도시철도 신림선 개통을 앞두고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전세 시장에서 교통 개선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여의도를 잇는 도시철도 신림선 개통이 다가옴에 따라 역 인근 주택 전셋값이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28일 신림선이 개통하면서 관악 일대부터 여의도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 50분대에서 16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서울의 교통 사각지대로 불리던 신림 지역에 교통 호재가 생기며 임대 수요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림과 봉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신림선 개통으로 출퇴근 여건이 좋아질 거란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비싼 가격에라도 전세 계약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난곡이나 서울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경전철이 만들어지게 되면 임차 수요들이 그쪽으로 몰려게 되면 이 임차 주택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 신림역 인근에 있는 신림현대아파트 59제곱미터 전세 가격은 개통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22일 2억 8,300만 원에 거래됐었는데 지난 20일 같은 평형이 4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천동 두산아파트 84제곱미터 전세 거래는 지난달 4억 9,350만 원에 체결됐었는데 지난 7일엔 약 2억 오른 7억 원에 체결됐습니다. 업계에선 신림선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은 이미 선반영돼 오르는 데 한계가 있지만 전월세 가격은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부진한 증시 속 상장사들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주가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 반등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이 부진하자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시중 유통 주식 수를 감소시켜 주당 순이익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늘까지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공시한 상장사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58곳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자사주 매입에도 주가 상승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1월, 2월, 5월 3번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주가는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22.73% 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노바텍, 이마트 등이 자사주 취득을 공시했음에도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까지 이루어져야 확실한 주가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장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지 않으면 매입한 매물이 시장에 풀려 유통 주식 수가 다시 증가해 주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사주는 매입 이후에 소각으로 연결되어야 주가 부양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소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가 부양 효과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특성들이 관찰이 되죠.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2년 넘게 힘든 시기를 보낸 기업들 다시 뛸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관광업계가 대표적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화장품, 주류업계까지 리오프닝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꾸리고 본격적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문다의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며 기업들이 너도 나도 다시 뛸 준비에 나섭니다.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곳은 항공업계.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2년 넘게 닫혔던 하늘길이 속속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수는 64만 4천 명, 지난해보다 259.8% 급증했습니다. 특히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해지며 여객 수요는 더 탄력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한항공은 여객 노선의 운항 재개에 나섭니다. 우선 다음 달 유럽과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주 27회 늘립니다. 엔데믹 전환에 따른 단계적 회복 방안에 발맞추어 여객, 화물, 정비, 운항 등 전사적 차원에서 리오프닝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객 노선의 경우 화물 수익성이 높은 상용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을 추진하고 미주 노선의 연결을 강화하고 동남아 노선의 공급을 확대합니다. 환승 수요 추가 유치로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자석을 빼 화물 전용기로 운영했던 여객기에 다시 좌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여객기 한 대에 좌석을 재장착한 데 이어 6대를 다시 여객기로 전환합니다. 늘어날 운항에 대비해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운항 승무원의 관숙 비행과 특별 SIM 훈련을 실시하고 복귀 직원들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기간 화물기로 개조한 A350을 다시 여객기로 되돌리며 리오프닝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여행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원된 A350 여객기는 다음 달부터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중심으로 투입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20년 9월 전 세계 최초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탈바꿈시켰고 총 7개의 여객기로 2,800억 원의 화물 매출을 올렸습니다. 남은 6개의 개조 화물기는 일단 화물기로 운영하고 향후 동향에 따라 추가 개조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선 운항도 본격적으로 재개합니다. 6월과 7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이스탄불 등 노선 재개를 통해 유럽 노선 운항을 50%까지 회복할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수요 동향과 정부의 국제선 단계적 회복 계획에 맞추어 운항 재개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면세점 업계도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였던 시설을 재정비하고 줄였던 영업시간을 다시 늘리며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가장 먼저 국내와 해외 사업 모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호주 시드니에 신규 시내 면세점을 오픈하며 오세아니아 면세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2020년 6월 싱가포르 창의 공항점 오픈 이후 683일 만의 출점으로 글로벌 리오프닝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외연 확장에 다시금 속도를 높이겠다는 롯데면세점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모든 매장의 문을 닫았던 롯데면세점은 임시 휴업 중인 한 개점을 제외하고 모든 매장의 운영을 재개했고 여기에 베트남 다낭 시내점 등 신규 매장을 열며 올해 2,500억 원의 해외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국내 면세점 실적 회복에도 나섰습니다. 환율 보상 프로그램 등 내국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중국 보따리상에 쏠려 있는 매출 구조에도 변화를 꾀합니다. 외국인 고객들 중에서는 중국인 비중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는 다양한 고객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동남아 고객을 타겟 마케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세계 면세점은 충성 고객 만들기로 리오프닝을 준비합니다. 보통 해외여행이 연 1회에서 3회라 면세점 이용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 여행을 가지 않을 때에도 혜택을 제공해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면세점 중 유일하게 면세점 VIP 회원에게 백화점 VIP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여기에 수시로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며 고객 락인 효과도 노립니다. 면세점을 가고 싶은 공간으로도 조성하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예술 작품과 미디어 파사들을 통한 볼거리를 만들었고 트렌디한 독점 브랜드도 대거 유치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뷰티 매장 개편에 이어
대대적인 매장 리뉴얼을 진행했습니다. 비행기 편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출도 같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데믹이 되면서 저희 면세점에서도 기대감은 굉장히 크고 그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50% 정도, 19년도에 50% 정도 비행기가 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스타트를 해서 내년 초 정도에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본격적인 해외여행 재개를 앞두고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우선 내국인 고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용 여행 멤버십 서비스 클럽 트래블을 론칭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유통 채널을 활용한 멤버십으로 그룹사 멤버십인 H포인트를 활용해 면세 쇼핑 외에도 여행과 레저, 쇼핑, 문화 같은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동대문점과 무역센터점의 전략을 다르게 수립하고 각각 다른 마케팅을 펼쳐 나갑니다. 엔데믹을 맞이하여 다국적 고객 맞이를 위해 해외 재유처 확대 등을 통한 다양한 혜택 제공 등의 프로모션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동대문점만의 K-패션, 뷰티 등 중심지로서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야외 활동 증가에 주류업계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신제품 밀맥주 카스 화이트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오프라인 마케팅 행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비맥주는 여의도 IFC몰에 가로 6m, 세로 11m의 거대 화이트 캔버스를 열며 오랜만에 고객들과 마주했습니다. 육회주의 팝 아티스트 홍원표 작가가 캐릭터 바라바빠를 활용한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어 관객들이 작품에 직접 그림을 그려 넣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올해 오비맥주는 카스 블루 플레이그라운드 등 축제 행사를 재개하며 고객들과의 접점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년 반, 3년 동안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진행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만큼 즐기지 못했던 만큼 이제 다가오는 봄, 여름부터 다양한 맥주 제품, 맥주 브랜드에서 기대하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검토 중에 있고요. 이처럼 항공과 면세 그리고 주류업계까지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서며 리오프닝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에 발맞춰 뷰티 그리고 여행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생활용품업계는 마스크를 벗는 상황 속에 외모 가꾸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외출과 모임이 많아지는 추세에 야외 활동 중심 상품 겨냥에 나선 겁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아주 가까이서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이제 욕구가 강하고 또 보다 더 자기를 꾸미기 위한 색조 화장품, 피부 미용, 그다음에 머리에 관련된 거 모두 다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특히 전연령대에 고민이 된 흰머리 관리에 대한 수요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나란히 새치 샴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고전을 겪은 두 회사는 모두 해외 시장에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가동 중단 한 달여 만에 중국 소비 물량의 40%가량을 소화하는 상하이 공장을 재개했습니다. 올해 1분기 라네즈 설화수 등 브랜드로 북미 시장에서 매출 신장을 크게 일으킨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서의 의존도를 낮추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북미 시장의 온오프라인 전략을 고도화해 매출과 수익성의 성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LG생활건강도 지난 15일에는 상해법인 유통망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도 마이크로바이옴 센터를 설립해 글로벌 뷰티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에어본 피지오겔 등 다양한 브랜드를 인수하며 인지도를 높인 LG생활건강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한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M&A를 진행하며 인수한 브랜드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이들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데일리 뷰티 사업의 글로벌 확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행업계도 엔데믹 시대를 맞아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관한 지침들이 하나둘 풀어지자 실제 수요 회복세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3월 이후에,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 급격히 좀 늘어났다가요. 4월 달에 한 코로나 대비해서 한 35%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된 상태고, 이번에 또 그 PCR 검사랑 항원 검사 이렇게 대체가 되면서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접근성이 높아 가장 인기가 높은 여행지 중 하나였던 일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입국 제한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행 수요 회복세에 대비해 여행사들은 각사별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온전히 여행에만 집중하는 패키지 등을 선보이며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패키지 여행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쇼핑센터 방문이라든가 하는 이런 일정들을 제외하고 이 자연객들이 선호하는 현지 맛집이나 호텔 등을 이 일정에 포함하는 등의 좀 더 이제 그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요. 여행사들은 여행시장 내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세분화된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소규모 그룹의 여행이나 개별 여행과 패키지 여행의 장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상품, 그리고 럭셔리, 이색 체험, 장기 체류 등 고객 중심의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엔데믹 시대에 맞춘 고객층을 세분화하고 또 각 여행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 상품을 출시해 나갈 예정이고요.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또 판매 기회, 제휴 등 온라인 사업 부문을 보다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갑을 열지 못했던 잠재적 여행객들을 위해 고급 상품에 주력하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여행을 못 가신 분들이 좀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고급스러운 여행들을 좀 많이 판매를 할 것이고 현재는 유럽이나 미주 쪽에 좀 수요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이쪽 유럽이나 미주 쪽에 신경을 쓰면서 좀 고급스럽고 또 소규모 가족여행 이런 거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체제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이탈했던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리온 제한 형식 증명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리온이 민수 헬기로 인증받고 시장 확대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수리온은 군 경찰과 해양 경찰에선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령을, 소방산림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이원화된 형식 증명과 감항 증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제한 형식 증명을 획득함에 따라 민수시장에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이 관계자는 수리온이 국토부로부터 제한 형식 증명을 받아 안정성, 신뢰성이 배가된 만큼 국내 공공헬기 시장에서 노후화된 외산 헬기를 수리온으로 대체 가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SGC에너지가 LNG 민간 발전사 S파워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공급 계약으로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SGC에너지가 LNG 민간 발전사 S파워와 2천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GC에너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친환경 발전소에서 확보한 REC를 이달부터 S파워에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 계약 금액은 1,985억 원으로 직전 사업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10.5% 규모입니다. 공급 기간은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총 14년 8개월입니다. 생산된 REC 판매에 있어서도 현재 계약된 장기 계약을 비롯해 향후 추가적인 장기 계약을 통해 공급 의무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REC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발전 사업자들에게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합니다. S파워와 같은 공급 의무자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 매년 정해진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합니다. 의무 공급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SGC 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REC를 구매하는 겁니다. 이번 REC 장기 공급 계약으로 SGC 에너지의 친환경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기에 최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의무 공급 비율이 기존 10%에서 12.5%로 확대됐고 2026년 25%를 목표로 연도별 의무 공급량이 상향 조정되면서 REC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국내 기업이 REC 구매 시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REC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